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3회입니다. 3회에 기출 나왔던 전기산업기사 자기학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실 건데요. 1번 문제 보시면 권선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기자력이 나와 있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으면 기자력 F가 NI가 되죠. 그래서 권수 N이라고 하는 건 I분의 F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5A에다가 기자력 2000. 그러면 400회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T는 턴수를 뜻하는 거니까 뭐 아무 상관없고요. 2번 문제. 전개라고 하는 벡터가 나왔어요. EXI의 EYJ의 EJK다 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때 라운드 X, 라운드 EX, 여기 보니까 요거는 스칼라가 되죠.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값을, 전개 2라는 벡터 값을 스칼라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바꿀 때 뭘 쓰냐. 이거 1장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빼갈 먹으면 머리 아파서 뒤져요. 그래서 다이브전스 아닙니까? 다이브전스이다라는 거죠. 모양이 없으니까 나블라도트 2 찾으면 되겠습니다. 3번. 기스백, 빼갈 이런 거 이렇게 동영상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외우신 게 제일 빨랐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체의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도체가 지니고 있는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저항률 로우에다가 면적 S분의 L이니까 단면적에는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 저항률이 클수록 커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은 당연히 증가한다. 이게 정특성이죠. 그래서 도체, 구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금속 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온도가 커질수록 저항도 따라서 증가하는데 탄소, 반도체 중에 서미스터, 그 다음에 뭐 있죠? 전액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항이 감소하는 부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X축상에 1, 2, 3, 4라고 하는 거리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X축만 있는 좌표를 만들어 놓고 1, 2, 3, 4라고 하는 거리에다가 2 나노쿨롱의 전하, 4 나노쿨롱의 전하, 6 나노쿨롱의 전하, 8 나노쿨롱의 전하를 각각 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몇 미터씩 떨어져 있다? 1미터씩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1이 조금 짧죠? 같이 1로 똑같이 맞출까요? 대충. 요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기본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전하에 의해서 전개 내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를 구해라. 그럼 정전 에너지식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2분의 1배의 CV 제곱이라든가 2C분의 Q제곱이라든가 2분의 QV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기량이라는 Q값은 다 나와 있고요. V도 구할 수 있죠. 전위는 구도체일 때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로 구하니까 V를 구할 수 있거든요. 떨어진 거리 있고 Q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각 2 나노쿨롱에 의한 전위, 4 나노쿨롱에 의한 전위, 6에 의한 전위, 8에 의한 전위들을 각각 구하면 W라는 거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2분의 Q1 V1 플러스 2분의 Q2 V2 플러스 2분의 Q3 V3 플러스 2분의 Q4 V4. 그래서 묶겠습니다. 2분의 1배로 묶으면요. Q1의 V1 플러스 Q2의 V2 플러스 다 써야 되나? Q3의 V3 플러스 Q4의 V4다. 이걸로 계산하면 V4다. 이걸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전위들을 알아야 뭐 Q1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V1부터 하나씩 구해볼게요. 일단 V라고 하는 걸 구하시려면 구도체니까 기본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인데요. 자, 보세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이라고 하는 걸 자, 2 나노쿨롱을 기준으로 1만큼, 얘를 기준으로 한 거.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1만큼 떨어진 곳에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4 나노쿨롱,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있고 더하기, 자 다시 4파이 입실론 제로에 2 나노쿨롱을 기준으로 2m 떨어진 지점에는 6 나노쿨롱이 있는 거죠. 또 더하기, 다시 또 4파이 입실론 제로에 2 나노쿨롱을 기준으로 3m 떨어진 지점에는 8 나노쿨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성 전위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묶을게요. 묶어놓고 1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플러스 2분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플러스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같이 묶어버릴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계산이 조금은 유하다는 거죠. 그럼 요거가 9 곱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4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8.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요. 87 정도가 나온대요. 87V. 이렇게 V1이라는 걸 하나 찾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2라는 걸 찾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 누굴 기준으로 할까요? 얘요, 얘. 4나노쿨롱을 기준으로 1만큼 떨어진 곳에 2나노쿨롱이 있어요. 그죠? 요렇게 더하기 또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마찬가지 1만큼 떨어진 지점에 6나노쿨롱이 있습니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 2만큼 떨어진 지점에 얼마가 있습니까? 8나노쿨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묶어버리고 1분의 2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2분의 8 4라고 쓰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하면 8하고 12에다 9 곱해갖고 얼마냐? 108? 108이 나온대요. 12에다 9 곱하면 근데 9이 18. 그리고 108 맞네요. 108V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V3, V4를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V2까지 구했고요. V3라고 하는 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또 마찬가지 4파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그림이 필요한데 V3를 구하려면 6나노쿨롱이 기준이에요, 쌤들. 6나노쿨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큼 떨어진 거 먼저 할까요? 거기에 8나노쿨롱이 있으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또 1만큼 떨어진 곳에 얼마? 4나노쿨롱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더하기 또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얼마만큼 떨어진 곳? 얼마야 이거? 2만큼 떨어진 곳에 2가 있네요. 2나노쿨롱만큼 떨어진 2만큼 떨어진 곳에 2나노쿨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9 곱하기 10의 9승 위로 올릴까요? 좁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가로 열고 8 더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하면 얘 또 약분되고 요거가 12, 13이 되네. 13 곱하기 9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117인가? 93, 27. 그렇지. 117V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V4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이거 그만할게요. 귀찮아요. V4라고 하는 거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1분의 6, 4파이 입실론 제로 2분의 4, 4파이 입실론 제로 3분의 2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78V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결국 각각의 전위를 전부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Q1 값, V1 값, Q2 값, V2 값, Q3, V3, Q4, V4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1, Q2, Q3, Q4는 얘네들을 넣는 거죠. 2나노쿨롱, 4나노쿨롱, 6나노쿨롱, 8나노쿨롱을 넣는 거고 V1, 2, 3, 4는 지금 잡아놓은 87, 108, 117, 78을 누란 얘기예요. 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2분의 1배의 Q1 V1 더하기 Q2 V2 더하기 Q3 V3 Q4 V4는 Q1 값 2나노쿨롱이라는 거에 V1 87 하나 있고 Q2 4나노쿨롱에다가 V2 108 우리 계산했죠? Q3 6나노쿨롱에 117 여기까지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Q4 8나노쿨롱에 78V 해가지고 966나노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사실 어차피 나노로 계산할 거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9승은 계산 안 하고 그냥 계산기 누르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4개나 계산을 해야 돼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10쿨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2m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점전하에 의한 전개의 공식이 뭐죠? 4파이의 진공이니까 입실론 제로 R자승분의 Q 아니겠습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2의 제곱. 거기에 Q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10승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된다고 해요. 자, 6번 문제를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유전체 내의 전개 2와 분극의 세기의 관계식이에요. 분극의 세기 P의 기본식이 뭡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는 식이 있고요. 전속 밀도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D배에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 있는 거고 얘가 분극률 카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고로 입실론 제로로 시작하고 빼기 들어갈 수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7번 문제를 좀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이 변화하든가 또는 자속과 도체가 상대적으로 운동해서 도체 내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여기가 포인트네요.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함이래요.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함. 이게 뭐 있어요? 저희가 아는 거. 와전류밖에 없죠. 그죠? 자속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를 와전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에는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8번 철심이 들어있는 환상 코일이 있습니다. 1차 코일의 권선수 N1이 100회라고 했었을 때 N1이 100회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0.01, L1을 0.01 헨리라고 하겠습니다. 2차 측의 권선수 N2가 200회라고 했을 때 L2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단 결합계수는 1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은 KL 루트 L1, L2이지만 K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L1 값은 0.01이라고 나왔으나 L2의 값이 안 나와 있어서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L2를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L2를 찾는 방법은 요거 아닌가요? 인덕턴스랑 권선수는 서로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L1 대 N1의 제곱이 L2 대 N2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N1의 제곱 곱하기 L2 값은 N2의 제곱 곱하기 L1과 같으므로 L2라는 값이 N1분의 N2 전체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L1을 하는 거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루트 코 간지럽습니다. 루트 L1 곱하기 L2 N1분의 N2 전체의 제곱 곱하기 L1 해서 루트 바깥쪽으로 L1 나가고요. N1분의 N2도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마무리 L1이 0.01이었고요. 1차 측의 권선수 N1은 100회였고요. N2가 200이었습니다. 해서 0.02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책하고 똑같죠?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정전 용량 5 마이크로페러신 콘덴서를 200볼트로 충전해서 인덕턴스 20mH 저항이 0옴인 코일을 통해 방전했을 때 진동 주파수 이게요 뭘까요? 회로에서 말하는 공진 주파수예요. 그럼 공진 주파수 F는 식을 외우고 계시죠? 2파이의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파이 쓰고 루트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0mH.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전 용량 C의 크기가 얼마로 나왔나 볼까요? C가 5 마이크로페럿.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것분의 1 하시면 약 500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500Hz라고 나와 있는 2번이나 3번을 체크하실 건데 그럼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L값 나왔고요. R값 나왔고 전압 나왔고 C 나왔죠. 그럼 보세요. 정전 용량이 5 마이크로페러신 콘덴서를 200볼트로 충전을 일단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덕턴스가 20mH 저항이 0인 코일을 통해 방전한다니까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 WC가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 CV 제곱.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C값. 어딨어? L하고 R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요거 지우고 2분의 1배에 C 대신에 5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V 대신에 200의 제곱을 합니다. 하면 0.1 정도가 나와서 답은 2번에 해당한다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어요. 간혹 질문 들어오는 게 쌤 L은 왜 안 써? 근데 원래 L 쓰려면 2분의 1 Li 제곱 I 없잖아요. I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C 갖고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9번에는 정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10번 문제입니다.
내압과 용량이 각각 다 주어졌습니다. 200에 5 마이크로페럿, 300에 4 마이크로페럿, 400에 5, 이렇게 많아. 500에 3 마이크로 4개나 있네요. 직렬로 연결하고 직류전압을 가해서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키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 가장 작은 녀석이 파괴가 되죠. 근데 어떤 게 전기량 Q가 CV 값 했을 때 제일 작은 거. 그래서 Q1 같은 경우는 C1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1 얼마입니까? 200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1000 정도 나올 거고, 뒤에 마이너스 6승 쓰겠습니다. Q2는 C2V2니까 C2V2면 얼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V 얼마입니까? C2V2 300? 4, 3, 12, 1200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계산하는 거예요. Q3, Q4 다 계산했더니 Q3는 4, 4, 16, 1600, 3, 5, 15, 1500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개 아닌가? 200에 5, 300에 4, 죄송해요. 요렇게 끊어야 되네. 헷갈릴 뻔했네. 400에 3, 500에 3. 그러면 Q1이 5, 20, 1000, Q2가 4, 3, 12, 1200, Q3가 4, 3, 12, 1200, Q4가 5, 3, 15, 1500 얘네. 얘가 제일 작죠? 1000이. 그래서 200에 5 마이크로페럿이라는 1번이 되는 거죠.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할게요. 11번 문제는 무한히 넓은 두 개의 평행 도체판 간의 간격을 D미터, 그때의 전이차가 V입니다. 도체판의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자, 스몰 f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실 때요, 일반적으로 4가지식을 써요. 2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의 제곱, 이거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2입실론 제로분의 d의 제곱이라는 거, 기준이 되는 식이 얘죠.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제로, 마찬가지 2분의 1배의 2d라는 식을 쓰는데, 자, V가 들어가면 요거를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요걸 어떻게 바꿉니까? 2분의 1배의 2 대신에 D분의 V, 이게 전개니까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분의 V 제곱의 입실론 제로 2번을 체크하시면 답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번 내경이 A, 외경이 B인 동심구 콘덴서의 내구를 접지했을 때, 이걸 그냥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3번을 찍게 마련이에요. 근데 3번이 답이 아닙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동심구니까 반경이 A인 구도체가 하나 있고 외경이 B인 동심구도체가 있습니다. 이때 A하고 B 사이에 정전 용량 C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요 C가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B-A분의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A 곱하기 B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요때예요, 요때. 근데 지금 얘는 조금 특징이 달라요. 동심구 콘덴서의 내구를 접지했대요. 요 내구를 이렇게 접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접지된 곳과 내구 사이의 용량이 또 나와요. 그걸 C-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반지름 B까지만 가면 되네요. B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기본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요. 더하게 되면 B-4파이 입실론 제로 붙었을까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B 더하기에 B-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B가 되네요. 공통이 될 수 있는 4파이 입실론 제로로 묶어주고 B 플러스 B-A분의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를 통분하겠다라는 의도로 4파이 입실론 제로에 B-A분의 B의 B-A 플러스 AB가 되니까, 자, 이 부분은요, 정리하자면, 옆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갈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B-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AB가 없어지니까 최종적인 모양은 4파이 입실론 제로의 B-A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식이 만들어지죠. 이게 우리 문제에 보시면 1번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1번에 있는 것을 답으로 해야지 일반적인 3번을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구가 접지가 되어 있다는 걸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독특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경험을 한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를 보시면 돼요. 직류 500V이고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했더니 2메가옴입니다. 전류를 구하라고 해요. 누설 전류 공식이 뭔데요? 필요 없어요. I가 R분의 V라는 것만 알면 I는 R분의 V니까 R이라고 하는 저항을 2메가로 2 곱하기 10의 6승으로 V라는 전압을 500V로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250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뭐 쉬운 거고요. 14번째, 평등 자개 내에 놓여있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평등 자개 내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N극이라고 하는 게 있고 S극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죠. 여기에 직선 도체가 하나 있대요. 근데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야. 여기 도체 길이 L이고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받는 힘 F가 어떻게 돼요? 플레밍의 왼손에 의해서 아바이는 신입니다. IBL 사인 세타 이렇게 저희가 외우지 않습니까? 그럼 틀린 거예요. 힘은 전류에 비례한다. 맞고요. 힘은 자장의 세기? 자장 없잖아. 아니죠. I, B는 뮤 H, L 사인 세타. 가능하네요. 자개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힘은 도선의 길이의 반비례가 아니라 뭐가 되죠? 비례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에는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5번. 책에서 많이 보던 문제죠.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자극 면적이 2제곱센티미터래요. S가 2의 제곱센티미터. 간격 D가 0.1cm. 자성체 내에서 포화 자속 밀도라고 하는 B 값이 2 웨버/per 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야. 그러면 스몰 f는 라지 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럼 스몰 f를 바로 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 그게 라지 f 뉴턴이 되는 거죠. 그럼 스몰 f는 2뮤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곱하기 S. 원래 얘도 똑같아요. 2뮤분의 b제곱, 2뮤분의 시그마 s의 제곱, 2분의 1의 h제곱 뮤, 2분의 1의 hb. 그 중에 얘 쓴 거예요, 얘. 그래 놓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2의 뮤제로가 되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b라는 자속밀도 2의 제곱에다가 면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약 318 정도 나온다. 책에서 많이 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다음 페이지네요. 자, 16번입니다. 지름이 2m인 구도체 표면 전개가 5kV/mm일 때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위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전위 V는 ER, EDGR이라 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2라고 하는 표면 전개가 5에다가 키로니까 분자는 10의 3승을 밀리니까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여기 2예요. 반지름은 1m, 지름이 2m일 때 반지름은 1m가 되는 거죠. 전위를 킬로볼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3승을. 그래서 두 개를 없애주면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2m만큼 떨어진 자유공간 P점의 자개의 세기가 파이분의 4라고 할 때 도체 흐르는 전류.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주해적분 법칙상 2파이R분의 I였죠. 이렇게 생기는 자기장이 파이분의 4라는 세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떨어진 거리 R은 2m라고 합니다. 그럼 I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파이하고 파이 없어지고 I는 이거 얼마야? 4 곱하기 4니까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도 별거 없는 문제고 18번 다음 내용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건가?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속을 세교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 이게 패러데이죠? 4번 전자유도 현상 2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또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볼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렌즈 방향을 의미하는 거, 나머지 크기를 의미하는 거 패러데이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을 입실론 S 유전체를 채운 경우 동일 전위차에 대한 극판 간의 전하량을 구해라. 극판이에요. 극판.
근데 극판 사이야. 판 사이의 전개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누구를 채웠다. 입실론 S. 그래서 입실론 S배로 감소라고 하는 녀석을 쳤나? 입실론 S 동일 전이차에 대한 극판 간의 전하량. 아, Q 구하는 거네요. 전개가 아니라 Q였어요. 제가 지금 전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항에서 원하는 거는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 입실론 S의 유전체를 채운 경우 동일한 전이차에 대한 극판 간의 전하량 Q값이에요. 그럼 Q는 콱 C버가 되죠. 그럼 C가 공기 중일 때는 D분의 입실론 제로의 S 곱하기 V인데 요 식이 D분의 입실론 제로의 비유전율 입실론 S 거기에 면적 S 곱하기 V니까 기존 거에 비해서 입실론 S배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하기 때문에. 뭘 구하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저 그냥 당연히 전개일 거라 생각하고 썼는데 전개가 아니었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유전체 중을 흐르는 전도전류 I 시그마와 변이전류 ID를 갖게 하는 주파수를 임계주파수 FC, 임의의 주파수를 F라고 할 때 유전체의 손실을 구해라.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되죠. 이거 책에도 있는 문제인데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문제의 공식이 ID분의 I 시그마였거든요. ID분의 I 시그마 요런 녀석이 공식인데 ID라고 하는 것분의 I 시그마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푸냐면 ID는 변이전류 밀도예요. 그래서 오메가의 입실론의 2가 되는 거고 I 시그마는 전도전류가 되니까 K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없어지면 여기가 2파이 F 입실론분의 K라는 모양이 되는데요. 앞에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전도전류와 변이전류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오메가 입실론 2라고 하는 변이전류 밀도와 K2라고 하는 전도전류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F라고 하면 여기가 2파이 F니까 2파이 입실론분의 K라는 거죠. 2파이 입실론분의 K. 그럼 요거를 이렇게 바꿔요. 2파이 입실론분의 K로 바꾸면 여기 F분의 1만 곱했을 때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2파이 입실론분의 K를 AD를 갖게 하는 주파수를 임계주파수 FC라고 하니까 이거예요. 임계주파수, 같아지는 주파수 FC로. 그럼 최종적인 모양은 F분의 FC가 되겠다라고 해서 3번을 체크하면 저희 책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게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사실 답으로 외우셔도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안 바뀐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에도 안 바뀌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면 2016년도 3회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